안녕하십니까. 인체도 자연의 일부, 자연도 인체의 일부. 문광철의 약선사랑 제6강 사계절 약선요리, 오늘 봄철 약선요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봄철에는 신맛은 적게, 단맛과 고소한 맛은 많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어떤 식재료를 쓰시든 간에, 어, 이제 신맛은 적게, 단맛과 고소한 맛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양념류로, 신맛 나는 양념류, 뭐, 식초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발효초라든지, 단맛과 고소한 맛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면, 단맛은 뭐, 조청이라든지, 이런 당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고소한 맛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재료를 쓰시든 간에 양념으로 신맛을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고, 신맛이 나는 신맛이 나는 식재료는 많이 쓰고, 아니 적게 쓰고, 단맛과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러한 식재료를 많이 사용을 한다면 이건 봄철 약선 원칙을, 약선 기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러한 요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 땅속의 씨앗이 새싹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양을 품고 있었던 거죠, 씨앗이.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기운에 힘입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이 되게 되면 자기가 품고 있었던 씨앗의 분량만큼 이제 봄에는 자기의 역량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부분이 자연의 부분은 이제 신맛이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맛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너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봄이기 위해서 신맛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목화토금수에 관련된 그 목의 토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맛과 매운맛을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단맛과 매운맛이 필요한 계절, 신맛은 좀 줄여야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또 이 새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꽃이 이제 피는 경우도 있고, 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새싹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매화꽃 같은 경우도 이 꽃을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발산하는 뭔가의 기운이 동시에 이제 필요한 거죠. 꽁꽁 얼었던 땅에서 뚫고 나올 때도 역시 이제 신맛의 계열이라고 한다면 수렴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매운맛과 달콤한 맛은 이제 발산하게 하면서 에너지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봄철에 이 꽃이 만발하게 이제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꽃도 지금 철쭉꽃인 것 같은데,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새싹들이 돋아날 수 있었던 것은 봄의 기운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면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몸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바로 양생 원칙이었는데, 그 양생 원칙이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은 늘려야 된다. 이건 지금 뭡니까? 산수유죠, 산수유.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이제 오히려 산수유를 안 땄더니 산수유가 여전히 이제 맺혀 있는 그 긴 겨울을 눈보라를 찬바람을 이겨내고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이 정도에서는 굉장히 수렴 능력이 뛰어난 강인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꽃이 피어 있는데 열매가 같이 있다. 참
보면 구례 쪽의 산수유 마을 같은 경우 하면 겨울에 보면은 이 산수유들이 막 달려 있어요. 가지는 이미 다 앙상하게 떨어지고 없는데, 그리고 조금 꽃이 핀 곳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열매가 먼저 달려 있는 것이 우스운 거잖아요.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그 산수유가 지난해에 열렸었던 산수유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봄은 24절기에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에 이르는 그 24절기 중에 이제 한 계절입니다. 24절기를 품고 있는 계절이죠. 그래서 그 기후의 특징을 보게 되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조습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고, 대지는 자연계의 양기가 이제 생겨나서 발생하는, 그리고 발산되어지기 시작하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왕성해집니다. 속담에 보게 되면 이제 비가 온 후에 뭡니까 비가 온 후에 죽순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과 같이 이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계 모든 생물이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도 역시 한꺼번에 같이 얘들도 똑같이 이제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인간이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죠. 동양의학에서는 봄에는 풍의 기운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풍사는 단독으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기운과 함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독이라는 것은 풍 하나의 기운만 가지고, 근데 풍과 한이, 풍과 열이, 풍과 습이 이렇게 해서 함께 일으키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풍이 이제 주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풍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체의 상부를 이제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머리에 있죠. 그 다음에 코막힘이라든지 코울림이라든지 인후가 가렵고 통증이 나는 증상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봄의 주로 나타나는 풍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볼 때 풍승 즉 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풍은 이제 풍이 승하게 될 때는, 풍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될 때는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근육경련이나 이 떨리는 증상, 그리고 몸이 경직되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신맛이 넘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맛을 당연히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으로 이런 상황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에는 간병이 잘 걸린다. 근데 봄에는 간병이 잘 걸리는데, 이 간병이 잘 걸려서 소화기 계통과 함께 호흡기 계통도 역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간풍이 쉽게 움직인다. 봄에는 간음이 허약해지기 쉽다. 봄에는 간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봄에는 또한 풍병이 많이 발생한다. 풍병은 주로 이 상부에서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자세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짜증낼 것 같아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신 분은 이제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 약선 요리, 식료 약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 봄에는 좀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봄의 기운이 신맛이 넘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신맛이 넘치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 신맛이 넘쳐서 나타나는 부분에
비장과 위장 그리고 폐장과 대장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더라. 그래서 맛으로 보면 신맛이요, 신맛이 해당되어지고 비장과 위장의 부분은 단맛이고 폐장과 대장은 매운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맛은 줄이고 봄의 신맛은 우리가 줄이고 그 다음에 단맛과 매운맛은 즉 향기로운 맛은 이제 늘려나가는 부분. 이런 바탕을 놓으면서 우리가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는 양기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단 음식은 많이 먹고 신 음식은 적게 먹어야 된다. 봄에는 봄에 나는 채소, 버섯,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봄에는 생것, 신맛이 나고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봄에는 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식료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장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봄은 이제 간과 담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간을 봄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 약선에서는 심장과 소장, 심장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폐, 겨울에는 신장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동물의 그 부속물인 간, 심, 비, 폐, 신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속물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계절에 따라서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봄에 좋은 식재료들이 이제 조로 현상이 일어나는 중노년, 만성 환자, 그다음에 노년기에 음호황인 사람들, 풍병에 회복기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어지럽고 두통 불면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당뇨나 심혈관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이제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고소한 맛은 늘려나간다라고 하는 차원. 그 철에 나오는 재료 중에서 그 철에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될 때 가능하면 신맛은 줄이면서 단맛과 매운맛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학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부분을 다 하려고 하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요리를 하시고 조리를 하시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접근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와가지고 하나씩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봄에 되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그 간장과 담낭의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곡직의 특징과 봄에는 이 생장리의 특징, 승발의 특징, 조달의 특징, 서창의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봄에는 바로 이 유년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매운맛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다른 부분보다는 그냥 이 맛으로 원칙을 먼저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제 보리는 이제 공유로 봤을 때, 오곡으로 봤을 때, 보리와 수수와 조와 현미, 그리고 이 검은콩 이 5가지 오곡으로 볼 때, 봄에는 100g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00g 계산할 때, 보리는 한 8g 정도, 8%g 정도, 그 다음에 수수는 18g, 많이 보여야 될 단맛과 매운맛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 28g, 그 다음에 현미 28g, 그리고 검은콩은 이제 18g.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0g이 딱 차지면서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매운맛은 늘리는 형태의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연령별로 쪼개게 되어지면 기본적인 상황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향기가 좋은 매운맛은 바로 60%, 이제 70%를 채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이제 그 기타의 나머지 30%를 이제 채우게 되어지는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다 한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이게 좀 어려웠다 한다면 이것도 기본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목에 대한 부분은 계절로 봤을 때 유년기와 소년기에 해당되는 봄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년기의 소년기, 유년기 어린아이가 만약에 봄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그러나 봄이긴 한데 계절로는 봄인데 연령은 나는 청소년이다. 봄은 봄이로되 내 연령은 장마철이다. 장년기다. 봄은 봄인데, 계절은 봄인데 내 몸의 부분은 갱년기다. 가을이다. 봄인데 내 계절은 노년기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이제 이 상황으로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기는 어렵고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으로 해서 접근이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본 원칙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청소년기가 되든 장년기가 되든 갱년기가 되든 노년기가 되든 봄철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매콤하대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년기에도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하대라고 들어가죠. 고소하면서는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다 이제 지나치게 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갱년기에서 보게 되면 고소하고 새콤하되 이제 맵지 않아야 된다. 고소하고 달콤하대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고소하고 달콤하대. 또 달콤하고 고소하면서 이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씁쓸하지 않아야 된다. 연령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 이해가 되신다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이미 도달을 하신 건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부분은 다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이 표를 오행 형태에 이끌면서 계절의 연령적인 부분을 포함시킨 이 처방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이 고민의 끝은 결국에는 봄철의 기본적인 것은 일단 지킨다. 그러니까 봄철의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다 한다면 또 이러한 연령대까지도 포함을 시키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연령대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연령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기본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닭과 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닭과 오골개, 그리고 천둥오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든다고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든다 한다면 닭 요리나 오골개 요리, 그 다음에 오리나 천둥오리 요리를 하게 될 때는 봄에는 어떤 재료를 더 추가해서 쓰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닭 요리는 왜, 오리 요리는 왜? 닭은 성질이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갑거나 몸이 시원한 사람, 그리고 질병의 형태가 차갑거나 시원한 사람인 경우라고 한다면 닭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좋고, 몸이 뜨겁거나 몸에 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증상 자체가 따뜻한 성질이나 뜨거운 성질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오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평한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생각된다 한다면 닭이나 오골개, 이 오리, 천둥오리 다 같이 써도 돼요. 쓰는데 봄에는 단맛과 매운맛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의 종류를 많이 쓰고, 신맛은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종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쓴다 한다 한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열이 있든지 없든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요리에 바로 이렇게만 적용을 해도 되지만, 몸이 차거나 몸이 이제 그 증상 자체가 차가운 한증일 경우이라 한다면 이 재료를 쓰는 게 좋고, 몸이 뜨겁거나 따뜻한 그런 성질의 질병의 상태이라 한다면 오리와 함께 이것들을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봄철에 많이 나는 이제 식재료를 통해서 봄철 약선 요리를 이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들레 무침이 되겠는데요. 봄철 약선 요리의 양생 기본 원칙이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은 이제 많이 한다. 이 부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웠었죠. 신맛은 적게, 단맛과 고소한 맛은 많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민들레 무침을 만약에 봄나물 무침을 한다고 봤을 때 그 기본적인 패턴은 그대로 지켜주시되, 다만 신맛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아요. 초고추장 같은 거라든지 그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새콤하게, 봄하게 되면 이제 새콤한 나물 무침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약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신맛은 적게 해라. 그리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증강하자. 그래서 깨소금 정도의 수준에서 참기름이 들어간 정도로 무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전통적으로 신맛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이제 어느 정도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탄수화물이 64%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 32.5%, 단백질이 16%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맞는데, 지방 부위가 이제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지방도 한 15% 정도 차지하면 가장 좋은데, 한 배 이상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 정도를 맞추면서 신맛은 적게, 단맛과 고소한 맛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요리 속에서 약이 되게 하는 요리가 되겠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방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뭐 민들레, 양파, 그 고춧가루, 깨소금, 이제 소금, 다진파, 다진 마늘, 매실액인데, 있다고 한다면 깨소금 이 부분 하나거든요. 근데 깨소금이 지금 1g 들어가는데 1g에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인분 분량으로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역시 조금 지방 비율이 이제 높게 잡아져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는 이 깨소금에 대한 부분의 양이 오히려 이제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정확히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취나물 들깨 무침입니다. 이 취나물이 봄철에 이제 많이 나죠. 그래서 취나물을 가지고 들깨를 같이 넣어서 무침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맛을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은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 이것도 역시 유년기 약선이 이제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봄철 약선인과 동시에 유년기의 약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탄수화물이 좀 작아요. 26% 정도. 열량이 한 22 정도 킬로칼로리 나오고, 단백질은 14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이 51.3 킬로칼로리. 그래서 상당히 지방이 지금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비는 이제 낮고, 단백질은 얼추 이제 마저 가는데, 우리가 단백질이 한 20% 정도 차지하면 가장 좋지만, 일단 좀 적고, 지방 비율이 이제 61%인데, 들깨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제 지방 비율이 이렇게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간다면 들깨 양을 줄이고 단백질의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두부 종류가 으깬 두부가 조금 들어가 줬으면 구수한 맛을 같이 살리면서도 단백질을 올리고 탄수화물도 올리면서 지방은 떨치게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무침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지락 수제비 볶음입니다. 바지락 수제비 볶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전체적인 열량은 271.6kcal가 되어지지만 탄수화물이 64, 지방이 23, 그다음에 단백질이 15.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본다 한다면 아주 그 괜찮은 일품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방 비율도 약간 높긴 하지만 15에서 20% 사이면 좋겠지만 23.5%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기름이 2g 들어간 것을 2g만 떨쳐버린다 하더라도 당장 이 부분은 이제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64%는 괜찮고 단백질 부분은 15.6%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량을 약간 올린다고 한다면 바지락 양만 조금 더 올리면 바지락살을 지금 이제 50g으로 잡았는데 50g이 아니라 60g만 올리면 단백질이 확 올라가고 탄수화물과 지방비가 맞아질 겁니다. 지방비는 이 지방에서는 그 참기름 2g 들어간 거예요. 참기름 1g만 떨친다 한다면 거의 일품 요리의 형태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가 맞아진 형태로 균형 칼로리가 맞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신맛을 좀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좀 강조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러면 신맛을 적게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밀가루는 이제 신맛에 속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밀가루를 바지락 수제비 볶거나 바지락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 수제비가 아니라 쌀로 만든 수제비가 되어진다 한다면 이제 거의 안성맞춤으로 맞춰질 수 있겠다. 오리고기 곰피쌈입니다. 오리고기 곰피쌈 같은 경우 먼저 우리 열량비를 보게 되어지면 칼로리가 뭐 137.3칼로리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비가 31%, 31.2kcal, 그래서 22%, 그다음에 단백질이 30%, 그리고 지방이 46.5%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높은 이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졌어요. 단백질이 한 20% 정도 되면 20에서 25%면 딱 좋고 지방비는 이제 15에서 20 정도면 딱 좋은데 지방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전히 이제 오리고기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브 양이 4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유를 한 3g 정도 떨치고 오리고기를 한 40g 정도만 떨친다 하더라도 아니면 올리브유를 한 2g 정도 떨치고 2g 떨치고 오리고기를 10g만 떨치면은 거의 이것도 아주 그 칼로리 면에서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도 역시 현저하게 더 잘 맞춰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맛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 식초의 양도 좀 조절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식초가 2.5g인데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 2.5g 썼다 한다면 과감하게 식초는 한 1g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단맛과 고소한 맛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탕 2g 들어간 걸 설탕은 한 3g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를 썼었던 부분을 오히려 올리브유를 쓰지 말고 그 참기름 2g 정도로 오히려 바꾸면, 올리브유는 고소한 맛은 참기름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래 바삭 불고기입니다. 달래 바삭 불고기. 역시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 균형비를 보게 되더라도 지방비가 약 61%, 단백질 27%, 이 이야기는 고기 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고기 등심 60g 된 것을 소고기 등심을 한 50g 정도로 떨치고, 이 불고기에 지금 현재 올리브유를 넣는데 이 부분에다가 올리브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5g 넣었던 것을 5g을 좀 줄여서, 그냥 고기에 들어가는데 또다시 기름 들어간다는 것이 다소 철저히 지방 비율은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13.4g인데 여기서 한 2g 정도 떨치고 11g 정도, 11g에서 소고기 등심에서 60g에서 한 10g 정도 떨치면 50g 정도면은 넉넉히 잡아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60g 할 때 이제 그 달래의 양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달래가 5g 들어간 것을 달래의 양을 한 15g 내지 20g 정도 넣게 되어지면 달래의 매콤한 맛, 고소한 맛이, 매운 맛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효과를 더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자미 쑥국입니다. 그 봄철에는 가자미에 쑥을 넣어서 가자미 쑥국을 끓이는 굉장한 이제 맛이죠. 그래서 봄철 약선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 무엇보다 봄철 식재료에 양념을 가하게 될 때 양념으로 쓰는 부분에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는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가자미 쑥국에도 보면은 지방비가 35.7% 예산 거의 20%가 높아요. 그리고 단백질 비율도 49.27%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가자미와 모시조개가 그리고 들깨가루가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좀 줄이고 모시조개 양도 약간 줄이든지 가자미 양을 약간 줄이든지 해서 맞출 필요가 있고, 만약에 줄여서는 안 된다 한다면 이 상태를 놓고 나서 쑥 20g을 쑥을 약간 더 넣으면 되겠는데, 쑥이 진짜 또 많이 들어가면 너무 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쑥이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한번 그 물에다가 이제 여기서 쓴물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대파 4g이 들어갔는데 대파 양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은 단맛과 고소한 맛인데 대파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고소한 맛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매운맛을 고소한 맛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파 양을 증가를 시키면서 매운맛과 단맛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조개 샤브샤브입니다. 이 키조개 샤브샤브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봤을 때 지방비와 이 단백질비가 상당히 좋아요. 지방비는 샤브샤브다 보니까 기름량이 이제 훨씬 줄어들 10.5%, 단백질은 43.5%예요.
이거 보면 단백질 부분에 있어서 키조개 관자의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단백질 양이 너무 많다. 그리고 탄수화물 비율이 적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키조개 관자의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버섯 양도 지금 이제 비율이 단백질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버섯도 역시 약간 줄이고 버섯 양도 약간 줄이고 대신 이런 참나물이나 당근이나 애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더 올리는, 아니면은 그냥 표고버섯이나 버섯 종류 약간 낮추고 키조개 양을 약간 낮추게 되면 이 부위의 형태가 맞아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맛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맛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사과식재 2.5g 들어갔는데 2.5g은 오히려 낮추고 올리고당을 좀 올리는, 단맛을 좀 올리는 식초의 양은 2.5g에서 이제 한 2g이나 1.5g 정도, 올리고량은 3g, 3.5에서 한 5g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균형비 면에서 약선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멍게 비빔밥입니다. 멍게 비빔밥 참 맛있죠. 비빔밥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여지없이 이제 고추장이 이제 포함되어지고 매실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몬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지 않아도 이건 약간 새콤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그게 설탕이 들어가고 간 양파가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서 약간 매운맛과 단맛이 그래도 이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신맛을 적게 하는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몬즙이 들어가야 되는, 레몬즙이 정말 그 향을 가미한다는 자체로 레몬즙은 정말 조금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액 같은 경우도 역시 레몬즙과 매실액을 3:3으로 놨는데 2 정도 놔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고추장을 약간 조금 더 넣는, 고추장을 5g 된 것을 6g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열량 상태로 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그냥 그 지방비와 단백질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지금 73.4, 그리고 지방이 14%, 그 다음에 단백질 9.7%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멍게살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밤양을 좀 줄이든지. 근데 지금 밤양이 219g을 잡고 있고 멍게살이 50g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비율이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멍게살을 올리든지 쌀밥의 양을 줄이든지 하는 방법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죽순 콩나물밥입니다. 죽순 콩나물밥도 보면은 탄수화물비가 77%, 지방 5.6, 그 다음에 단백질이 10%.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약간 이제 고기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진 고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비율은 걸쭉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콩이라든지, 그러니까 죽순 콩나물밥에 콩도 좀 들어가게 되면 역시 지방과 이렇게 단백질이 같이 이제 맞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맛은 적게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고추장이 이제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초고추장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참기름의 양을 1g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참기름의 양을 한 2g 내지는 3g
3g 정도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3g 정도 쓰게 되어지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참나무 돼지고기 샐러드입니다. 참나무 돼지고기 샐러드. 여기에 보면은 지방비가 너무나 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비율은 적절 수준에서 약간 오르고 있지만 탄수화물비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탄수화물비가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는 채소 종류가 적고 육고기의 양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나물 종류, 참나물 돼지고기 샐러드이기 때문에 참나물하고 샐러드의 종류가 될 수 있는 뭐 양파나 그리고 거기에 뭐 당근이나 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돼지고기 샐러드형들 돼지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비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비율도 이제 22.6인데 여기 돼지고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앞다리살, 뒷다리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방비가 많은 삼겹살이나 목살 정도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쭈꾸미 돌나물 무침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보실 때 영양의 균형비가 얼추 맞겠는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돼요. 그런다고 보면은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들이 이제 좀 잡혀지는데 이 쭈꾸미 돌나물 무침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비가 조금 약하고 탄수화물이 60에서 한 70% 차지하면 이제 가장 좋은데 좀 부족하죠. 지방은 약간 높은데 이 정도면 이제 애교로 넘어가고 단백질이 지금 그 3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약간 떨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양을 떨치고 탄수화물을 올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쭈꾸미의 양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단백질이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쭈꾸미 양이 50g 나왔는데 쭈꾸미량을 한 40% 정도 줄이면 지방비도 단백질비도 얼추 맞고 대신 탄수화물이 되는 이 돌나물을 조금 더 넣는 거죠. 그리고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이 부분도 5g씩 들어간 건 6g 정도씩 들어가고 돌나물도 한 20g 정도만 하게 된다면 탄수화물이 싹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맞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선을 하게 되면 막 약재료가 들어가야 약선이다고 하는 편견을 벗어나서 그 계절에 나는 재료와 재료를 가지고 불균형이 아니고 부조화되어져 있는 그 영양비를 맞추면서 그 계절의 양생 원칙, 양생의 기본 원칙을 맛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제비국입니다. 수제비국 맛있죠? 수제비국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봄철에 이 수제비국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건강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맛을 적게 하라. 그리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많이 하라. 이 부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실 부분이고 수제비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비도 78%좀 높긴 하지만 아주 좋고 지방인 8% 조금 낮습니다. 단백질은 얼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수제비국을 할 때 뭐 약간 지방을 위해서 그 기름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그리고 아니면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주게 되면 한 1g, 2g만 넣어줘도 한 1g만 넣어줘도 1g만 딱 넣어주면 지금 전체가 1.2g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1g만 넣어줘도
당장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퍼센트가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은 뭐 수제비국으로서는 이제 아주 안성맞춤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하고 달콤한 부분에서도 참기름이 들어가주면 고소하고 달콤한 부분이 되겠고, 이 홍고추와 다진 마늘 이런 부분이 이제 매운맛을 보면서도 단맛을 같이 주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쑥, 호두, 달걀말이, 쑥과 호두 그리고 달걀 등을 넣어가지고 달걀말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방비가 상당히 지금 현재 높아요. 지방비가 67%, 단백질은 25%, 탄수화물이 3.8%. 그러니까 탄수화물비가 너무 낮아요. 이걸 근데 이제 높이는 방법은 탄수화물을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특징상 달걀말이다 보니까 달걀 속에 지방 성분과 단백질의 성분이 주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 달걀말이의 에피타이저 형태로 이런 그 야채를 사이드에다가 놔주는 형태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 한다면, 호두도 그러고 달걀도 그러고 거기에 이제 지방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당근이라든지 이런 그 야채 종류를 이제 맛깔지게 멋있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먹게 만들게 되면 균형비는 또 맞춰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고소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달래 두부 김치 무침입니다. 달래 두부 김치 무침. 달래의 속에는 약간의 이제 이 매콤한 맛과 달달한 맛이 있겠고, 두부는 이제 단백질을, 김치는 약간 신맛 발효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뭉치게 될 때 신맛을 적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김치는 조금 줄여야 되겠고, 단맛과 고소한 맛을 생각한다면 달래는 조금 늘려야 된다, 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봄에 맞춰서. 자, 열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량은 탄수화물이 28.4%, 탄수화물이 적네요. 지방이 44%좀 높습니다. 단백질 31% 약간 높고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서 그 단백질 양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 두부의 양을 한 35g 정도에서 30g 정도로 이제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참기름은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깨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본다면 달래의 양을 고소하고 달콤한 좀 매콤한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달래의 양은 또 증가시키는 것이 맞겠다. 증가를 시키고 참기름은 빼라. 그렇게 되면 이 레시피 상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된 요리가 되겠다. 그리고 배추김치 양도 역시 신맛은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추김치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만약에 배추김치는 줄일 수가 없겠다 한다면 찬물에 씻어서 신맛을 없앤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엔간해 갖고 신맛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맛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물에 씻으면서도 양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나물 주먹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 주먹밥은 여전히 이제 신맛은 적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지 않게 하면서 단맛과 고소한 맛은 이제 증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참기름이 3g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통깨가 0.5g 들어간 거, 이제 이게 전부인데, 자, 균형비를 한번 볼까요? 열량을.
지방비는 11.86이면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한 15%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통깨를 한 1g으로 올리든지 참기름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어요. 3.5g이나 4g 정도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백질 8.1%니까 단백질이 좀 적어요. 대신 탄수화물비가 높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뭐 간단하게 이제 아주 간단히 다른 것이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주먹밥에 두부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제 두부를 좀 넣어도, 아니면은 주먹밥을 만들 때 콩 주먹밥이, 콩이 들어간 주먹밥을 만들면 단백질 비율을 그나마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 비율도 그렇고 단백질 비율도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신맛은 적게 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은 좀 증강하라 라고 하는 원칙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효능이 좋은 약재들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을 하고 현실 속에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약재에 보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약재가 과연 이제 안정적이냐 안전하냐에 대한 부분들, 보관상, 그리고 오래 또 보관하기 위해서 이 보존제들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그리고 위생적인 면에서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봄철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를 맞추면서 세 번째로 그 계절의 양생 원칙을 적용한다 한다면 아주 훌륭한 약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그러한, 그리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요리로 탄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여름철 약선 요리에 대한 변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